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싫어하는 이들이 무척 많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제법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현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 있죠. 자본은 뭐라 했나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라 했죠. 고대부터 있었다 했죠. 현 시대만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마귀의 용어인 거예요. 왜 마귀의 용어라고 하나요? 뭐 지어낸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통해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좋아지고 있죠. 시장을 통해서. 그래요. 현 시대를 부정하고 마귀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상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자본주의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섭리 바탕에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업에 참여하죠. 기업가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겠죠. 이 빨간색 선이 뭐랬나요? 직장선이죠. 이 직장선을 통해서 개인은 뭘 얻나요? 소득을 얻죠. 소득을 어떤 형태로 얻나요? 화폐로 얻죠. 이 삼각형은 뭐랬어요? 가족이라 했죠. 가족 안에는 또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 그래요. 대부분 다 기업에 참여하죠. 기업가나 근로자로. 그리고 어떤 개인은 또 정부나 공기관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소득을 주로 어떤 형태로 얻나요? 화폐로 얻겠죠. 화폐를 얻은 뒤에 뭘 하나요?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죠. 음식이든 의복이든 주택이든 많은 거래를 해요, 개인들이. 그래요. 시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를 얻어도 필요한 걸 얻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장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고대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의지하지 않았죠. 자급자족하던 시대가 있었죠. 시장의 지배력이 약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예 그냥 시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을 지우면 되겠죠. 도면에서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지웠어요. 그렇다 해서 직장선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공업자본도 있고 농업자본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업자본에 참여했다. 그것도 기업을 할 수 있죠. 물론 형태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죠. 또 공업자본도 있었겠죠. 하여튼 참여를 했어요. 그럼 소득을 어떻게 얻나요? 현 시대는 시장에서 구매해야 되니까 화폐를 주죠. 예전에는 참여를 하면 어떤가요? 실제 물건을 얻었겠죠. 자급자족 시대죠. 농업자본에 참여했으면 농사 짓는데 참여하면
농산물을 얻었겠죠. 자본가건 뭐 근로자건. 옛날에 근로자 형태 중에 신분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뭐 노예들도 있었죠. 지금 근로자라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형태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직접 뭐 생존 수단이나 뭐 욕망 충족 수단을 직접 얻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화폐로 소득을 얻어서 거래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시장에 의지하죠.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소득을 얻잖아요. 기업도. 소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망하죠. 그러면 시장을 통해서 많은 폭로가 이루어졌죠. 시장의 장착은 고대에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장착이 이루어진 건 얼마 안 됐죠. 그래요. 시장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뭐 기업도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또 부동산이 아파트 공급을 문재인 정부가 막는 정책을 썼죠. 시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걸 막는 정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항상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공급이 되는 원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경제도면을 다 완성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완성을 했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에 공급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소득 구조를 보면 돼요. 생산 자본은 예를 들어서 뭐 공업 자본을 생각하면 되겠죠. 뭐 공업 자본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채취 자본, 뭐 농업 자본도 생산 자본에 속하죠. 생산 자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나요? 시장에 판매를 하나요?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이 얻는 이익을 뭐라 하나요? 비용 다 제외한 이익을 이윤이라고 하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활동 자본도 있죠. 활동 자본에는 뭐 어떤 게 있나요?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니죠. 활동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결합된 활동이죠. 활동 지출을 파는 거죠. 하여튼 활동 자본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활동 자본도 비용을 빼면 뭐가 남나요? 이윤이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필요한 활동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 공급한다, 수요한다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공급한다 할 때 무엇을 꼭 표시해 줘야 돼요. 시장 참여자는 그래요. 따로 공급자 수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은 뭘 얻나요? 화폐를 얻죠. 그 물건을 공급하면서 무엇을 수요하나요? 화폐를 수요하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상품을 구매해요. 개인은 공급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은 화폐를 공급하죠. 그러면서 필요한 상품을 수요하는 거죠. 물건을 수요하는 거죠. 생존수단, 욕망충족순을 수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는 항상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거예요. 공급한다, 수요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무언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화폐를 공급한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무언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기업이 판매하는 것을 주로 이제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시장에서 공급되는 원리는 뭔가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 기업만 분석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도 공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활동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자기 활동을 거래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활동 지출을 거래하는 거죠.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해요. 개인은 왜 거래하나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경제적인 이익은 뭐로 표현되나요? 소득으로 표현되죠. 그래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하지 공짜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공짜로 거래되는 게 없어요. 그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왜 이용하나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시장을 이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해야 되죠. 그러면 풍요롭게 살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죠. 그 시장에서 공급되는 원리는 이익인 거예요. 그 이익을 제한한다는 거는 시장에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시장을 악으로 보는 견해가 많죠. 문재인 정부 역시 좀 그런 기미가 보이죠. 부동산 시장을 파괴하려고 했죠. 또 지금도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불로소득은 악이다 이러면서 이익을 내면 안 된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급하는데 이익을 제한하면 당연히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뭘 했나요? 이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공급이 된다 했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거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많이 공급되려고 하겠죠.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줄겠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생기니까 많이 풍요로워졌죠.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기능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시장이 만능이냐? 만능이 아니죠. 시장이 풍요롭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터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또 예전에 그래요. 그런 일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풍족하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충분히 있었죠. 근데 부족해지잖아요.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갑자기 수요자가 몰려서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금리가 급락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시장이 이상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에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시장의 실패란 걸 얘기하는데 시장에 실패가 있나요, 없나요? 시장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만능이라서 없다는 게 아니라 만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리사가 요리를 실패했어요. 그를 가지고 뭐 식칼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시장을 도입했죠. 이 자동 조절 기능을 이제 이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이용자의 실패만 있을 뿐 시장의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못 사용하면 그 잘못 사용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누가 참여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정부 역시 참여하죠. 정부에도 조절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자동 조절 기능인가요, 아닌가요? 자동 조절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절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자동 조절기, 수동 조절기. 그래요. 수동 조절기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사실 정부의 실패란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인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정부의 실패도 없고 뭐였어요. 정부를 이용하는 이들이 실패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항상 시장에 관여해 왔죠. 그래요. 그럼 자동 조절기가 있는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차를 이용하다가 자동차를 이용하죠. 자동차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야지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 해서 마차를 타 마차를 자동차를 다 없애고 마차를 타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장착이 됐어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죠. 인간을 풍요롭게 해요. 그것이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가 수동 조절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건 뭔가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 전문적이겠죠.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어떻게 했나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시장을 망가뜨리고 망가뜨리려 했죠. 그리고 수동 조절 기능을 엉뚱한 데 이용하려고 했죠. 정부는 어떻게 관여하나요, 시장에? 법이나 정책으로 관여할 수 있고, 뭐 세금으로도 관여할 수 있고, 뭐 거래를 통해서도 관여할 수 있겠죠. 정부도 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거래할 수 있잖아요. 정부 시장에서 거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시장은 파괴할 존재가 아니다. 시장이 실패한 건 없다. 시장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조절 기능, 또 수동 조절 기능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보인다 해서 시장을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업도 유지가 될 수가 없고 또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